대장동 게이트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가 화천대유, 이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한 회사가 화천대유 아닙니까? 이 화천대유를 도와서 대장동 사업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40억 원의 돈을 약속받고 그중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워낙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낱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왜 구속됐는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2012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직전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줄 테니 의장이 돼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또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돈을 뭉텅이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고문이나 뭐로 모셔라. 고문 같은 형태로 모셔라. 실제로 모셨죠.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 얘기는 모두 다 실현이 됐습니다. 그냥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됐다는 데 심각성이 있죠. 당시에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야당 소속이었어요. 이 최윤길 씨가 처음에는 국민의힘 전실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내 갈등 때문에 의장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상대당인 민주통합당,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일들입니다. 성남시 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고 당시도 평가가 됐는데요. 당시 김만배 씨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근데 인터넷 언론사 기자였던 인물이 이 브로커가 돼서 1년 만에 성남시와 수도권 대도시 시의회 의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게다가 상대당의 투표를 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도대체 그 뒷배가 누군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시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움직인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당시 법조 담당이었던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 전혀 관련도 없는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권순희 대법관에게 무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권순희 대법관에게 로비한 거 아니냐? 이거 참입니다. 최윤길 씨는 의장 선출 직후에 또 당적을 옮겼어요. 민주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2014년 최윤길 씨를 자신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대장동 사업 100% 공공개발을 주장했던 이재명 시장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조달할 길이 없자 방향을 바꿨고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했는데 문제는 새누리당의 반대였죠. 이런 상황에 의장이 된 사람이 바로 최윤길 씨입니다. 그리고 최윤길 씨가 이것을 돌파한 겁니다. 나중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 이 비극적인 자살을 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생전에 쓴 자필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 지원서와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너무나 억울하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의문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죠. 아마 이 전체 윤곽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끝없는 의혹과 의문, 이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그 뒷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인물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이상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합리적인 추론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2장 2절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감추인 것은 드러날 것이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알려질 것이다. 악은 그 사악한 것들이 감춰지고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려지고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조기유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 악과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 부정과 부패와 불법들 예수 이름으로 다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주님이 선한 뜻,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 땅에 속한 것들, 정과 욕심만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자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가련한 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자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자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의 칼날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백성들을 떡 먹듯이 하는 자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들며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어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주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 안에 주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이 자백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게 하사 저희들이 의인의 세대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주님의 약속이 실제의 기업으로 한반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응하게 하옵소서. 3월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백성들이 떡 먹듯이 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다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세력들 권세와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드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명언하리 다 망할지어다. 하나님 3월 대통령 선거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